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심리학과 안우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저희 중독이랑 의사결정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가 이제 중독이랑 관련된 괜찮은가요? 네. 그 중독이라든가 충동적인 행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변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도 저희 연구실에서 요즘 많이 하려고 하는 내추럴리스틱 패러다임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연구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둬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추럴리스틱 패러다임을 이용해야 되는지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연구하는 충동성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충동성 하면 어떤 장면들이 떠올르시나요? 누군가가 충동적이다. 그럼 보통 어떤 행동들을 떠올르시나요? 아마 술? 네. 제가 못 들었는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술 마시는 거, 그쵸? 여기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아니면 그 불법 마약을 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신 장면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누군가가 충동적인가 아니면은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를 보통 측정할 때 저희가 심리학과나 이제 뇌인지과학과에 있으니까 아니면 관련된 분야에 있으니까 그런 걸 측정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측정하실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실 설문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동적인가를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는 설문지들이 있는데 여기 실제 사용되는 그런 문항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갖고 왔는데 뭐 I am self-controlled, I act on impulse 이런 식의 질문을 물어본 다음에 이게 yes인지 no인지를 이제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설문지의 문제가 뭘까요? 사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이걸 yes라고 하고 싶어도 내가 yes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하고선 좀 거짓되게 대답할 수도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고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이제 행동 과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충동성을 재는 여러 가지 많이 알려진 과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노고 태스크라든가 스탑 시그널 태스크라든가 딜레이 디스카운팅 태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태스크들이 이제까지 많이 쓰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계산 모델링, 컴퓨테이션 모델링 같은 방법을 쓰게 되면 더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지만 이 과제들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면 이 과제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는 버튼을 누를까 말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위에서 보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우리 충동적인 행동이 과연 이런 버튼 하나를 누를까 말까로 하는 그런 행동을 잘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고 물론 이런 정말 이 안에서 할 게 버튼 누르는 것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케이지 안에 갇힌 이런 그 쥐 같은 상황에서는 이 레버를 누를까 말까 왼쪽 레버를 누를까 오른쪽 레버를 누를까 이런 되게 단순한 상황이면은 이런 버튼을 누를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의사결정 과제가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과제에서 나온 결과를 갖고 그 사람의 그런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특성을 개인차를 우리가 추론하기에는 여러 가지 타당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이컬러지컬 밸리더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추럴리스틱 패러다임 아니면 리얼 월드랑 좀 더 가까운 그런 과제를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면 어떨까 이제 그런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런 과제들의 단점이 없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고 좀 더 이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 랩에서도
이런 내추럴리스틱 패러다임 관련된 그런 연구 과제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한 네 가지 정도 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짧게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서 짧게라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존의 문제 그 방법론들의 그 여러 가지 갭 아니면 리미테이션들을 적어놨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조금 더 어드레스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요 가운데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예측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임상 심리학자로서 알고 싶은 것이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이 치료에 누가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누가 나중에 문제 행동을 좀 더 잘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누가 좀 더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내추럴리스틱 패러다임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 방법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예측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여러 가지 과제들은 첫 번째는 저희가 운전 과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운전할 때는 좀 다른 사람이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가끔 느끼시거나 말씀하신 분도 가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접하고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충동성을 좀 잘 잴 수 있는 운전 과제를 사용한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아마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마인크래프트라는 조금 더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여러 가지 그 point of view도 달라지는 그런 과제를 통해서 exploration versus exploitation 같은 의사결정을 이제 연구한 그 과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이상원 교수님도 잠깐 언급해 주신 저희가 MRI 안에서 실제 그 니코틴을 줄 수 있는 실제 전자담배를 주는 그런 실험을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그 영상을 내 안에서 그 MRI 안에서 보여주고 그 알코올 크레이빙, 알코올 갈망을 일으키면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연구 과제를 짧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제를 할 때 이상원 교수님이 제 슬라이드를 공개 안 했는데 미리 보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놀랐는데 이런 과제를 할 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문제점이 아까 이상원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내추럴리스틱 과제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머리의 헤드의 움직임도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 전자담배를 핀다 하는 그런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호흡이나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시그널도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여기 사용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조금 오래된 그 MRI를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여기 실제 저희가 지금 들어온 MRI 사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파일럿 실험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최첨단 마그네톰 시마X가 들어와서 저희가 너무 신나 있고 그리고 스코프 시스템 저희가 아직 사용을 못 해봤지만 그걸 쓰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이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그널이 너무 좋아진 걸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 MRI 할 때도 저희가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된 걸 느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것 같고 fMRI 시그널도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스코프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멀티 채널 시그널 어퀴지션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션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통제를 하려고 해도 그런 모션을 트래킹하고 보정을 하는데 훨씬 더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다이내믹 태스크를 할 때 리얼타임 시크로나이제이션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기존의 시스템보다 저희가 되게 많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그 드라이빙 태스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심리학 쪽에서 되게 그동안 풀리지 않는 큰 난제나 미스터리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충동성을 재려고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설문지 아니면 행동과제를 잰다고 했었는데 설문지를 많이 쓰여진 설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Barrett Impulsive Scale이라든가 UPPS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과제들도 뭐 많이 있는데 이 설문지로 재는 충동성과 과제로 재는 충동성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떨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매우 낮습니다. 거의 유의미한 상관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충동성을 재는데 왜 설문지를 잴 때랑 행동 과제를 잴 때가 다른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서로 다른 것을 재는 게 아닌가. 설문지는 조금 더 트레이트를 재고 과제는 조금 더 스테이트, 상태를 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제를 잴 때 저희가 보통 하는 그 가정이 이 과제를 통해서 그 개인의 개인차를 잘 잡아낼 수 있고 그 개인차는 스테이블하다고 저희가 보통 가정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과제로 재는 건 트레이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과제로 재는 건 트레이트가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가 과연 정말 합당한 가정인가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그 가정은 이 둘 타입 간에 상관이 없는 것이 이 행동 과제가 너무 단순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저희가 그 케이지 안에서 그냥 버튼만 눌러도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런 충동성을 재는 것이 행동 과제가 적당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설문지에서 물어보는 상황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항들이고 이런 기존에 쓰여지는 그 행동 과제들이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설문지를 재는 그런 충동성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충동성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행동 과제를 개발하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이런 운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피험자가 해야 되는 거는 요 초록색 차를 최대한 빨리 몰아서 다른 이거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 차와 충돌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빨리 갈수록 보너스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고 그리고 제 이 과제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 고노고 테스트나 이런 거를 시키면 사람들이 엄청 지루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좁니다. 심지어 버튼을 누르다 졸아요. 근데 이 과제는 사실 이거는 이 버전은 40분 정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가지고 되게 좋았고 근데 이 태스크 이제 분석을 할 때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이제 뭐 고노고 태스크라든가 딜레이 디스카운트 태스크 그런 과제를 쓸 때는 저희가 전통적인 컴퓨테이션 모델링 방법을 써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가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했던 것은 이제 AI 쪽에 이런 강화학습 쪽에 이제 전문가이신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오민환 교수님과 협업을 해서 딥러닝 기반의 인버스 리인포스 러닝이라는 방법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로부터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주관적인 리워드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얻어지는 그런 운전 과제에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다른 차를 추월하거나 아니면 슬로우 다운을 하거나 아니면 스피드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인 그런 리워드가 어떤지를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IR의 인버스 리인포스 러닝을 썼다고 했을 때 그 딥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굳이 이걸 써야 돼? 알파고에서 쓰여진 그런 딥큐 러닝이 있는데 이런 거 쓰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해보면 딥큐 러닝을 적용을 해본 그런 과제 상황인데 이 딥큐 러닝으로 지금 되는 이 초록색 차를 보시면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게임을 하실 수 있으면 프로게이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딥큐러닝 같은 기존의 옵티멀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개인차를 잡아내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옵티멀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고, 저희가 사실 그 하고 싶은 거는 각 개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개인차를 저희가 잡아내고 싶은 건데, 이런 거는 잡아낼 수가 없고, 하지만 딥 RL로는 저희가 그 딥러닝 기반의 인버스 RL로는 저희 잡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행동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Y축이 그 비스라고 그 충동성 설문지 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오른쪽 그 그림들을 먼저 보시면 여기 X축이 딜레이 디스카운팅 레이시랑 고노고 에러라고 전통적인 그런 과제를 썼을 때 저희가 잴 수 있는 충동성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기존 연구랑 동일하게 딜레이 디스카운팅이나 고노고 에러를 썼을 때는 설문지랑 그 상관이 없습니다. 유의면 상관 나오지 않는데, 근데 저희가 그 하이웨이 태스크 스코어를 갖고 했을 때는 비스랑 하이웨이 태스크랑 유의미한 상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한 대로 조금 더 과제가 우리 일상생활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쓰게 되면 이런 설문지랑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지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딥 IRL을 썼을 때 먼저 저희가 했던 거는 그 IRL이 정말 잘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그걸 받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은 그 실제 관찰된 그 데이터고, 오렌지색은 그 예측된 그런 그 데이터 그 행동인데 어느 정도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제일 재미있는 결과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패시브 오버테이킹이랑 액티브 오버테이킹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패시브 오버테이킹은 그냥 그 제일 왼쪽에 차선으로 가다가 그냥 다른 차를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런 경우고요. 액티브 오버테이킹은 요 노란색 차 뒤에 있다가 차선을 바꾸면서 확 추월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 운전을 해보시고 만약에 조금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요 액티브 오버테이킹 같은 경우는 약간의 희열을 느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액티브 오버테이킹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오렌지색 색깔은 그 충동성이 높은 사람, 그 설문지를 잰 충동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파란색은 그 충동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인데, Y축이 이제 그 IRL로 저희가 측정한 그 주관적인 그런 리워드고, X축이 시간이고요. 여기 대시 라인이 그 오버테이킹의 온셋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이 오버테이킹을 할 때 충동성이 낮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주관적인 리워드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이런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액티브 오버테이킹을 할 때 희열을 느끼나 보다, 좋아하나 보다, 이런 걸 저희가 유출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다음 퀘스천은 뭐냐? 저희가 IRL 리워드로 어떻게 보면 행동을 기반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의 그 리워드 시그널을 저희가 추론을 한 건데, 이게 정말 그런지, 정말 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어서 저희가 뇌영상 실험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나름 괜찮지만, 저희가 실제로 운전한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슷할 수 있게 3D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도 저희가 또 이제 그 새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다른 차를 껴들 때도 좋지만 사실 운전하다가 가장 좀 어노잉한 경우는 다른 차가 내 차를 껴들 때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른 차가 내 차를 껴들 수가 없었는데, 이 버전에서는 다른 차가 내 레인을 껴들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아직 지금 구상 중인 버전인데 저희 학부생 RA분이 아주 훌륭하게 인티그레이션을 하시고 지금 그 정채윤 학생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깜빡이 켜가지고 깜빡이 키면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껴드는 이제 그런 상황도 이제 만들어서 조금 더 재밌고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이제 태스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MRI 조금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시멘스가 그 시마 X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최대한 빨리 좀 데이터를 모은 건데, 이거는 시마 X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테겠지만 일단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이벤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버테이킹 그런 그 이벤트랑 그리고 다른 차랑 이제 충돌할 때 크래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저희가 그 기존에 많이 쓰이는 그냥 GLM 분석을 했을 때 다른 차를 오버테이킹 할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바이래터럴 스트라이럼에서 액티베이션이 되고 다른 차랑 충돌을 할 때는 요 그 리워 센터라고 불리는 스트라이럼이 디액티베이션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세너티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연구들은 그 지금 저희 랩에 포닥으로 있다가 지금 카이스트 조교수로 간 이상호 박사가 지금 리드를 해서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분석을 더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그 인버스 아래를 쓰게 되면 각 피험자마다 그 드라이빙 테스트를 하는 동안에 그 주관적인 리워드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거든요. 타임 시리즈를. 이 타임 시리즈를 뽑았을 때 어떤 그 브레인 리전들이 이 IRL에서 뽑아낸 그 리워드 시그널을 그 예측하는지 그런 걸 이제 보기 위해서 한 분석이고 저희가 그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한 120개 정도를 뽑아서 아트라스를 이용해서 각 ROI마다 저희가 타임 시리즈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운전 과제를 하는 동안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ROI들에서 나온 타임 시리즈를 갖고 어떤 타임 시리즈들의 타임 시리즈들의 어떠한 그 멀티베리의 패턴들이 이 그 주관적인 만족도를 예측하는지를 봤을 때 지금 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브레인 맵들이 그 파저티브 그 빨간색이면 그 액티브 그 브레인 리전이 파저티브면 좀 더 잘 설명하고 네거티브면 좀 더 그 반대로 설명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그 스트라이럽이라든가 프리프론탈 콜텍스라든가 인슐라 등의 여러 가지 그런 디시전 메이킹이라든가 리워드라든가 이모션 관련된 영역들이 한꺼번에 잘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조금 더 스피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그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 그런 과제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내가 맨날 가던 데를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데를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독에서도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사실 이제까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지만 좀 파인딩이 좀 믹스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과제에서의 그런 리미테이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짧게 지나가자면 지금 그 많이 쓰여지는 과제가 이런 멀티 암 밴디 태스크입니다. 그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각 옵션들의 그런 리워드 밸류가 계속 이제 그 바뀌어지면서 어떤 옵션이 가장 제일 좋은지를 계속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제인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과제가 정말 우리의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 타당도가 조금 더 이제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끝나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다양한 이제 다이닝 옵션들이 있습니다. 식당들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를 고려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존의 과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가장 가까운 식당이 뭐가 있을까요? 뭐 투썸 플레이스부터 해서 샌드위치 그냥 가장 먹어도 되고 아니면 옆에 뭐 다른 식당에 학식을 가도 되는데 각각의 옵션마다 조금씩 그 커스트가 다릅니다. 걸리는 시간과 내가 움직여야 되는 노력과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에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팩터들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내비게이션 할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사실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그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를 들어서 가장 옵티멀 패스로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단순한 그런 버튼 프레스 태스크로는 저희가 잡아내기가 되게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랩의 이현민 학생이 그 성균관대 신범목 교수님과 같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희가 2D 그 멀티암 밴드 태스크를 기반으로 마인크래프트를 결합해서 3D 그 기반의 멀티암 밴드 태스크를 만들어서 지금 실험을 했고요. 잠깐 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꽃을 이제 따가지고
곳에서 리워드가 얼마나 얻는지 그걸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사실 이런 그 실시간 얻어지는 데이터를 저희가 얻어내기가 힘들었는데요. 심원목 교수님 앱에서 이런 것들을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구현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코디네이트와 어떤 필드 오브 뷰와 어떤 리워드를 받는지를 저희가 그 밀리세컨 단위로 수십 밀리세컨 단위로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피험자들을 정상인과 그다음에 흡연자들을 모았는데 흡연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지만 내가 지금 니코틴 나의 그 체내 농도가 충분할 때와 아니면 니코틴 농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심한 갈망에 있을 때가 사람들이 많이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피던 상태의 그 참여자 그리고 최소 12시간 동안 흡연을 못하게 하는 그런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요 투암 밴디 태스크와 3암 밴디 태스크를 그 위딘 서브젝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순서는 이제 카운터 밸런스를 했고 기존의 그 2D 암밴드 그 멀티암 밴드 태스크를 쓰는 방법과 동일하게 페어한 분석을 위해서 컴퓨테이션 모델링을 썼고 모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2D 그 기존의 방법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칼만 필터라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그 모델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내비게이션 커스트를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그 두 가지를 모델을 비교했는데 그 3D 버전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는 그 두 번째 모델 그 내비게이션 커스트를 그 고려한 모델이 조금 훨씬 더 좋은 모델인 게 저희가 보여줬고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파라미터가 그 exploration, exploitation 이제 바이어스를 나타내는 inverse temperature 파라미터고 그다음에 감마라는 파라미터가 그 내비게이션 커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커스트 센시티비티를 이제 가리키는 이제 그런 그 파라미터인데요. 이 두 가지 파라미터가 그룹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인크래프트를 하다 보면 저희가 많은 로코모터 액티비티라든가 아니면 비주얼 익스플로레이션 그런 그 메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리고 시야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그룹 차이가 나는지를 저희가 봤고요. 먼저 짧게 모델링 결과를 보여드리면 그 exploitation 그 파라미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핑크색 그 그룹이 그 absent 그룹 현재 그 담배를 옵혀가지고 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집단이고 이게 나머지 두 집단을 보시면 되는데 두 파라미터 모두에서 그 갈망 상태에 있는 그 흡연자들이 다른 두 집단과 매우 다른 그런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higher exploitation 기존에 하던 것만 계속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그리고 그 cost sensitivity를 훨씬 적게 보이는 cost sensitivity가 저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른 그룹보다 훨씬 더 적게 보이는 그런 성향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visual exploration에서도 금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존의 다른 그 정상인들과 아니면 기존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담배 피던 그런 집단에 비해서 훨씬 더 디스트랙트되고 디스올가나이즈된 그런 비주얼 액티비티를 보였습니다. 조금 더 산만한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결과랑 조금 더 저희가 알고 있는 임상적인 그런 거 되게 일치한 그런 결과를 보였는데 이게 2D에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3D로만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기존의 그런 그 전통적인 그런 과제보다는 이런 3D 과제를 쓰는 게 조금 더 좋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임플리케이션도 되고요. 아직 시간 괜찮죠? 한 10분 있으니까 10분 동안 나머지 두 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리얼 리워드를 쓰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지금 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중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기존의 연구에서 어떤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냐면 지금 갈망 상태에 있는 그런 중독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약물입니다. 내가 담배를 예를 들어서 12시간 동안 미국을 가야 돼가지고 담배를 못 폈다 비행기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통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흡연 구역으로 뛰어갑니다.
예. 그래서 일단 담배를 먼저 피우려고 하시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의사결정 과제를 갖고 그런 그 중독의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을 이제 연구할 때는 그 중독 물질을 쓸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MRI에서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저희가 MRI에서 그 사람들에게 담배를 필래 안 필래를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런 테크니컬한 문제 때문에 MRI 안에서 그런 중독 물질을 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보통은 그런 돈 갖고 의사결정을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은 중독 물질인데 담배 아니면 알코올 아니면 마약인데 아무리 그 돈 갖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도 정말 그것들이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정말 잘 반영하는지, 정말 그 중독 물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저희가 잘 연구할 수 있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인디애나 대학에 계속 같이 일하시던 자시아 브라운이라는 교수님이 그 MRI 안에서 그 전자담배를 할 수 있는 MRI 컴패러블 베이핑 디바이스를 만드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그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 이정현 학생과 이은희 학생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기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e-시가렛 디바이스를 한마디로 MRI 컴패러블하게 만든 겁니다. 기존의 금속을 다 없애고 배터리도 다 MRI 컴패러블한 배터리를 만들고, 그리고 요 안에서 이제 그 전자담배를 그 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주입을 하면은 그 갈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해서 만약에 담배를 피겠다 하면은 이 그 전자담배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전자담배를 피면 그 베이프를 내뿜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MRI실에 그대로 있으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뽑아낼 수 있는 그 퓨움 익스트랙터도 같이 해가지고 그 내뿜는 담배를 이제 그 MRI 밖으로 이제 잘 빼낼 수 있는 그런 기계도 같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분석 중인데 그 중에서 하나 잠깐 결과를 보여드리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담배 리워드를 썼을 때 그 머니 리워드를 썼을 때에 비해서 그 보상이라든가 리워드나 리스크 시그널이 어떻게 달라지거나 비슷할 것인가, 그걸 먼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워드랑 리스크를 같이 볼 수 있는 그 풀샤프 에러에서 썼던 그런 태스크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이 과제가 저는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제를 통해서 expected reward랑 reward prediction error도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리스크랑 risk prediction error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그 담배랑 그다음에 돈 리워드를 같이 이제 해서 저희가 리워드 시그널과 리스크 시그널을 동시에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지금 모니터리 리워드를 갖고 한 연구 그 결과인데, 리워드 프렉션 에러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스트라이럼에서 인코딩이 되고, 리스크 프렉션 에러는 이 기존 논문에서 그 발표된 것처럼 바이래터럴 인슐라에서 코딩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담배 결과는 조금 더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추럴리스틱 무비 패러다임 결과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의 그 모니카 로젠버그라는 이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랑 저희가 협업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왜 시작이 된 거냐면, 그 중독을 할 때 많이 쓰여지는 패러다임이 Q 리액티비티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갈망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갈망 관련된 그 어딕션 관련된 Q를 보통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Q를 제시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사진입니다. 보통 만약에 알코올이라고 한다면 그 술 사진, 아니면 알코올 바트,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술 마시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하는 음주 장면과 얼마나 그 비슷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점도 많고 이제 그 좋은 점도 많지만 조금 더 실감나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연구 관심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이 그 사진 대신에 그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그런 동영상을 저희가 편집을 해서 알코올 그 MRI에서 보여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 사진을 봤을 때보다 그 영상을 봤을 때 사람들이 좀 더 크레이빙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정말 술을 느끼는 그런 좀 더 실감 난다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반응들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었고 저희가 했었던 거는 그런 무비 워칭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비디오가 그 얼마나 크레이빙을 높였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과 얼마나 셀프 릴레이티니스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레이팅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행동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그 알코올 그 중독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셀프 릴레이티드 리스폰스가 높았고 그 영상들을 봤을 때 그리고 셀프 릴레이티니스가 높을수록 그 영화를 봤을 때 크레이빙이 높아지는 정도가 더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 이런 미디에이션을 통해서 이런 그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고요. 그 뜻은 그 영상들이 그 자극들이 큐들이 셀프 릴레이티니스가 그러니까 자기랑 연관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영상을 봤을 때 그 큐를 봤을 때 크레이빙이 높아지는 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시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인터서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 시뮬레이티브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그 어떤 뇌 영역이 그 이런 그러니까 그 알코올 크레이빙이라든가 아니면 드링킹 모리브가 비슷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영역에서 더 많이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는지를 봤을 때 저희가 많이 이제 이쪽에서 알고 있는 미디얼 프리프론탈 콜텍스 쪽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역들에서 저희가 많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4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저희가 빨리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실 이런 내추럴리스틱 패러다임을 쓰는 것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물론 기존의 방법들보다 항상 장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 가지 장점들도 사실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내추럴리스틱 패러다임을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